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일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이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분 뉴스 김대호입니다. 네, 우리 김대호 PD 요즘에 이제 라이브로 이렇게 방송하시는데 네. 녹음이 편해요? 라이브가 편해요?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 네.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청자분들이랑 더 함께하는 느낌이 나서 좋고요. 녹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주로 학교 이제 다음 달에 개강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대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 둘 다 좋습니다. 이제 개강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군요. 네. 개강이란 얘기하니까 갑자기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 학교 때. 이럴 땐 참 젊음이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죠? 드시죠? 여러분. 네. 자,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헌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고 그거는 장윤정 선생님이 준비를 하셨으니까 자, 지금 현재 감옥에서 감방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감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 누굴까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아니고요. 윤석열 아니고요. 네. 서부지법대 구속된 친구들 아니고요. 바로 명태균 씨라고 저는 느껴져서 한번 감옥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베스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보자고 합니다. 명태균 씨가 네. 한동안 좀 조용했어요. 그리고 그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었는데 최근 명태균 씨가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이제 시민들한테 어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어필의 내용이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윤석열이나 김건희라기보다 오세훈, 홍준표가 아닌가. 왜 지난 시간에는 이 명태균 씨가 오세훈 가며 홍준표 껍데기를 확 벗겨버리겠다. 예, 깜짝 놀랐어. 껍데기 벗겨버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난 한 주까지 네. 이제 헌재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놓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네. 오늘 현재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썸네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대선 준비 시작한 홍준표, 오세훈, 명태균에게 발목 잡힌다. 지금 분위기 보면 발목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김문수 지사가 유력하다. 결국에 김문수와 한동훈의 대결로 갈 것 같고 최종적으로 이 둘이 갈라서지 않겠느냐. 뭐 그러면서 어부지리로 뭐 이준석이 뭐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와요. 요만 가지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홍준표, 오세훈 과연 명태균한테 발목이 잡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발목 이상으로 발목 이상. 네, 목 끝까지 와 있다라고 봅니다. 발목 이상 잡힌다. 네. 무릎까지 잡히나요? 지금 목 끝까지 목 끝까지 올라와 있다고 보입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네요. 기대가 됩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그러면 뭐라고 자. 이거 홍준표 선생께서 최근에 SNS에 또 글을 올리셨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자, 지난주 거부터 순차적으로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볼 텐데요. 네. 보신 것처럼 지금 명태균 게이트, 김여사 게이트라고도 부르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다시 가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창원지검에서 이제 중앙법원으로 넘어오면서 네.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다시 발동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은 사실 탄핵 인용을 지금 염두에 두고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대선 활보를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기에 있어서 지금 가장 명태균 씨를 신경 쓰는 분이 딱 두 분이 있습니다.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네. 그러면서 아마 계속 봐오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명태균 감옥에 막 이러면서 감옥에 가 있는데 깜빵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비난과 부정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요 근래에 이제 벌어진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 씨를 만난 적도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 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라고 했는데 명태균 황금폰에 홍 시장의 아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딱
아, 이거 진짜 창피할 것 같아. 아니라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맞잖아,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아들은 내가 아니잖아, 이럴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네. 일부라는 점이 되게 중요해요. 일부. 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봐봤는데요. 뭐라고 했나요? 자, 홍준표 시장의 아들이 명태균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이거랍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밑에 무슨 언론 보도를 하나 공유를 했네요. 홍준표 윤 대통령 임기 말까지 발톱 세울 일 없을 거. 아, 기억납니다. 이게 이제 2022년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사실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는 이제 대구시장 이러니까 덤벼봤자잖아. 자칫하면은 검찰에 의해서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납작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떠올랐던 건데 지난 총선 시즌에 한동훈 당시 대표를 가장 세게 공격했던 사람이 홍준표였거든요. 그렇죠. 이거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한동훈을 신평하고 제일 싫어하는 홍준표하고 같이 이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진짜 한동훈 많이 공격을 했어요. 그때 당시 매일같이 기사로 그 뭐 해본 적도 없는 놈이 뭘 한다고 약간 이런 말투로 매일같이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을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김건희인가요? 저는 그것도 왠지 연관이 있을 것 같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러네요. 내용을 마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거 역시 그 홍준표 시장의 아들이 명태균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인데 대구 트로트 페스티벌의 표가 매진이 되었다. 난립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네요. 그렇죠. 와 명태균 알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아들과 이런 내용이 나와버렸어요. 야, 근데 되게 좀 극진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되게 예의를 갖춰가지고 극진하게 대하는 뭐 약점이 세게 물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태도예요.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 시작에 불과했어요? 네. 일단은 이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다음 장을 보시면 아들하고 최모 씨라는 사람 때문에 네. 아들하고 친구인 최모 씨가 명태균하고 가깝고 명태균 밑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속았다. 지금은 의절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아들이 명태균과 연락을 주고 받은 건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내 아들이 속아서 사기당해서 넘어간 거다. 아하. 그래서 난 그것 때문에 의절을 했다. 아하. 야. 그러면서 본인만 또 쏙 빠지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명태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들이 자신의 친구인 최모, 그러니까 명태균 밑에서 일하는 있는 최모라는 사람한테 속아서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이미 다 의절한 상태라서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방이 막 오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분이 SNS를 파격적으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일까요? 명태균 씨의 와이프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승은, 예, 이분이 네. 최근에, 예. 자, 이승은 씨. 근데 저 사람이, 저하고도 패친이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냥 끊어버렸는데, 자, 이분이, 명태균 씨가 발행한 MBC 생활과 건강이라는 잡지를 소개하면서 2016년 표지 모델, 입 아파서 말 안 할란다라고 하셨어요. 명태균 씨가 그 편집장이네요. 그죠? 예. 에디터 인 치프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마산시 회원구 어쩌고 저쩌고라고 했고, 역시 생활과 건강이라는 잡지에 우리 홍준표 시장이 크게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해갖고 그 관계성을 입증을 해버리고 있는데 네. 또 다음 내용 보시면 도지사가 되고 난 후에 2014년에도 내가 이러한 자리에 참석을 했다. 이거는 이제 경남도지사 네. 일대죠. 정기 연찬회에 참여를 했네요. 네. 야.
앉은 자리 앞에 네임택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사진을 딱 올립니다. 자, 관련된 사진이 있는데요. 자, 요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행사인데. 아, 또 다른 행사군요. 자, 제2회 창조경제 CEO 아카데미 조찬회, 중소기업 융합 경남연합회, 역시 풀만 호텔이고요. 2014년이네요. 아, 이곳에서 사무총장이라는 걸 하셨군요. 명태균 씨가. 네, 보시면 그러면서, 예. 지금 홍준표 시장이 연단에 서 있고 그 옆에 사회자석으로 보이는 곳에 명태균 씨가 같이 서 있죠. 아하. 아하.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그랬는데 네. 아들은 의절했다고 끊어버렸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명태균하고 이 홍준표 시장이 뭐 자주는 아니라도 꽤 상당한 교류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네요. 야, 이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랬다면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잡혀갔을 거야. 하루 종일 난리였을 텐데. 난리였을 거예요. 뭐 아니 뭐 김문기 아내 몰아내가지고 지금 재판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 이거 이렇게 되면 모른다고 하기가 좀 그래요.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말을 좀 아끼는 상태가 됐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한마디 할 때마다 바로 반박이 다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여러 차례 이렇게 비아냥됐었거든요. 그 비아냥된 게 말짱 도루만 그게 다 자기 자신을 향한 게 돼버렸네요. 그런데 끝은 여기가 아닙니다. 아, 또 있어요? 또 예. 봐야 될 사람이 몇 명 더 있죠. 네, 자 이거 역시 무슨 이거는 방송에 나온 거거든요. 오세훈님의 게시물 SNS를 어느 방송에서 캡처를 해서 방송을 한 겁니다. 오세훈 풍이 분다 미래한국연구소. 미래한국연구소니까 명태균 씨 측에서 오세훈한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줬군요. 예전에 이준석이 당대표 선거할 때 이준석 풍이 분다 해갖고 나경원 역전 막 이런 식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 비슷한 거를 그렇죠. 오세훈도 했다. 야,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MBC가 방송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짜집기다라고 하면서 지금 반박 기자회견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뭐냐면 왜 저거를 서울시 이름으로 소송한다고 할까요? 개인이 본인의 책임인데. 그렇죠. 근데 본인의 책임인데 이거를 서울시 소송을 한다. 좀 그러네. 근데 사실 이게 좀 재밌는 게 쭉 지켜봤을 때 어떤 입장이냐면 요 근래 홍준표 시장을 팔고 있는 건 명태균 씨 서로 이렇게 하고 그렇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제가 보다 보니까 신기한 게 분명 둘이 지금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 아니야라고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세훈 시장이거든요. 아하. 지금은 아직 제대로 된 공격도 안 들어갔는데 미리 애전역에 미리 한번 끊겠다. 움찔한 거죠. 어떻게 보자면 명태균 씨한테 난 좀 빼줘라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졸지 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졸지 같이 네. 묶여버렸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게 하나 공개됐죠. 다음 네. 장을 보시면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네. 명태균 김종인에게 카톡으로 여론조사 보고서 전달했다라는 게 떴네요. 저게 무슨 내용인지가 중요한데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자기는 잘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명태균 씨 잘 모른다. 내 비서가 무슨 여론조사를 책상에 올려놓은 거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다고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직접 보고하고 받은 그 기록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렇군요. 저게 바로 오세훈 시장 이게 서울시 할 때 아까 보여드렸던 서울시장 관련된 내용들이 쭉 이제 있고 뭐 단일화된 내용 이런 것들이라서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내용이란 말씀이군요. 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제 어느 측에서 한 측에서 거짓말 해버리면 하나씩 다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야, 재밌네요. 자, 그러면 지금 명태균 씨가 아무래도 지금 가장 관심을 끄는 이유는 김건희 때문인데 지금 무슨 반박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탁 꺼내놓으면서 상대방 반박하는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네. 김건희 쪽에 대해서도 뭐가 좀 나오겠군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홍장원 차장 증인표 때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당시에 홍장원 차장이 경질되는 당시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김상민 법률특보로부터 전화를 4차례 받았다라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홍장원 차장이랑 기조실장이랑 경질될 때 후임으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렇죠. 그 김상민이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왠지 김상민 법률특보를 통해서 김 여사한테 전화를 주고받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은 사실상 김건희와 이렇게 접점이 없었어요. 접점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김건희와 그렇게 긴밀하게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가 새벽에 왔다 갔다 할 정도라면 그렇다면 누군가가 다리를 놓았을 텐데 그 다리를 놓은 게 김상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TV조선에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둘 사이에서 문자 메시지 알고 보니 그 내용은 뭐 한남동입니다 하고 바뀐 번호를 알려줬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한남동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그 이후의 행동들을 보거든요. 저는 그 의미하는 바가 저는 직접 문자를 하면서 앞으로는 김상민 법률특보를 통해서 전달하겠다라는 내용이 저는 저 추가적으로 있을 거라고 지금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상민 법률특보가 기조실장이나 국정원 제1차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네. 앞으로는 이렇게 소통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 홍장원 차장과 기조실장을 둘 다 경질하고 해임하는 데 있어서 그게 4시쯤인데 3시 30분부터 거의 6시까지 4차례가량 통화를 했어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이 다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또 명태균 씨가 재밌는 역할을 합니다. 네. 자, 이준성 문자인가요? 잠시만요. 그 전 사진에 예. 보시는 것처럼 그 창원 의창구에서 김영선과 김영선 컷오프래. 네. 그래서 대통령실과 막 통화하는 녹취록이 옛날에 공개됐지 않습니까? 네. 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네. 재채기 나올 것 같아. 자, 그 과정에서 그 김상민이 의창구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국정원 법률특보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한 게 저희 추리였는데 그런데 김건희와 김영선 11차례 전화통인이 증거가 남아있을 거다 녹취가 그거를 그렇죠. 확인해 봐라. 근데 나왔네 결국에. 네. 이렇게 되면 제가 뭐 두 번째 순서에서 뭐 열심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김건희와 김상민 사이가 참 수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김상민은 윤석열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간 건데 올해도 요 김건희와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셈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김상민이 국정원의 뭐 기조실장 혹은 뭐 이 제1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 딱 내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김건희가 내란에 직접 관여했거나 적어도 내란 수습에 관여했거나 이러나 저러나 지금 김건희가 국정농단하고 있다는 게 거의 확인돼 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보다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 있을까요? 네. 뭐냐면 그 전에 예전에 김건희 여사 녹취록 7시간짜리 옛날에 네. 서울의 소리 통해서 공개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일부를 잘 살펴보면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송전이 있어요. 개인과 가족 사이에 관해서. 정대택 씨 얘기도 하고 네. 하죠. 저는 쭉 보고 있는데 김상민 검사라고 했던 분이 네. 조국 수사에서 그 웅동학원 관련해서 하긴 했지만 그렇게 큰 역할을 할 그렇죠. 큰 사람은 역할은 아니라고 아니었어요. 네.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들을 쭉 지켜보면서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맹활약을 해서 자리를 챙겨준다기보다는 본인에게 필요한 개인적인 무언가 다른 부분을 계속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챙겨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야, 그러면 얘기가 재밌게 흘러가는데요. 지금 김건희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불리한 보도를 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사실 뭐 저도 7시간 녹취록에 제 이름도 등장하고 하는데 예. 하게 냅도 뭐 다 나중에 우리가 정권 잡으면은 걔들 다 죽어라고 얘기했던 대목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거기에 김상민 검사가 관여가 되어 있을 수 있다. 네, 왜 그렇게 제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전에 양문석 의원이 한번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KTV라고 있어요. 네. 국민방송 KTV인데 거기에 나오는 국회 영상의 일부를 다른 유튜버들이 사용합니다.
그랬죠. 근데 KTV 같은 경우에는 국민 방송이라서 영상 저작권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건희의 변호사가 등장해서 고소고발전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저게 뭐 저작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내용들을 쫙 살펴보면 대부분 본인에 관련된 이야기에 있어서 명예훼손을 당했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취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라도 내가 듣기 싫거나 잡히는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 대응을 하는데 혼자만의 힘으로는 하긴 저는 어렵다고 아무래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무언가 다양한 활동을 옆에서 서포팅 해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부류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결국에 김상민 검사가 김건희의 자문 변호사 역할을 해줬다. 그럴 확률도 저는 많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지켜봐야겠죠. 그쯤은 돼야지 이렇게 열심히 챙겨줘. 네. 그러지 않고 이렇게 챙겨주기가 어려워요. 한번 봐야겠죠 이제부터. 네, 이제, 왜 이제 두 번째 주제 이제 우리 김대호 PD 순서가 끝나고 나면 제가 두 번째 주제로 준비한 내용들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희한하게 잘 연결이 됐는데, 야. 네. 자,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한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이번에는 또 이준석 의원이 등장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하고 대화를 좀 볼게요. 아마 이게 이준석의 그 성상납 파문 그때 문자 메시지인 것 같아요. 대표님이 걱정하실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시간이 해결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여사님 스케줄 보고 자리 만들겠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이랑 여사가 컨트롤 안 하는 영역에서 저들이 자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점점점.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된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대통령과 윤리위원장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생기면은 바로 사모님께 얘기해야 합니다. 당선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김건희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 야 이건 또 이준석까지 물려 들어가네요. 이름이 이제 언급이 나오죠 제대로. 전에까지는 여사님이라 해갖고 누구린 다 알지만 그러나 이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선 관련된 통화 녹취록도 확인해봐라라고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23년도 국민의힘 당무감사 보고서에서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설이라고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네.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걸 봤을 때 이게 지금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 이준석 그리고 그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었던 김건희 이게 세트로 가겠구나. 저쪽 당 대선 다 걸리네. 대선 주자가 다 걸리고 현직 대통령부터 차기 대통령 후보들까지 줄줄이 다 걸리는. 야 명태균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 언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한 번은 정리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참고로 그 검찰 쪽 소식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이준석 기소되어 있는 문서가 20권 정도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약 1만여 페이지 가까이 된다고 보이는데 만여 페이지. 예, 보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것들이 더 산더미일 겁니다. 볼만 하겠네요. 볼만 하겠네요. 야. 이준석도 이준석이고 앞으로 이제 홍준표도 그렇고 참 볼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 홍준표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홍준표가 글쎄 차용증을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이제 마지막 장으로 한 장 네. 제가 메시지를 던지면서 네, 차용증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여기 보니까 홍준표라고 쓰여 있기는 하네요. 작성자 홍준표. 이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보면은 누가 감옥 갈지 지켜보자. 예, 누가 감옥 갈까요? 네. 여기 원래 제 사진이 한 장 더 있었는데 네. 홍준표 시장의 신분증이 붙어 있거든요 뒷면에. 홍준표. 아이고 내가 그 사진을 또 못 봤네. 아이고야. 네. 신분증까지. 네. 그러니까 차용증이 딱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홍준표 감옥 가야 되네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사진으로 준비했던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상기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벌어지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빠를 겁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이건 아닌데. 네. 요거는 이제 선배님이 넣어주신 네, 제가 점 넣은 같은데.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 명태균 씨가 홍준표라든지 오세훈을 향해서 껍데기를 벗겨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대목이 있죠. 네, 이걸 제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또 다른 사진이 있던가요? 아니요, 여기까지 제 준비를 했고 예. 이제 말로 설명드릴게. 네. 명태균 씨 아내분이 우리의 생활이 망가진 건 다 이준석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죠.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 한번 기다려 주세요. 제가 또 정리해 오겠습니다. 진짜 재밌다. 이 사람들 보면 대단해요. 결국에 홍준표도 오세훈도 더 나가서 이준석까지 날아간다는 얘기네요. 명태균 하나 때문에.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오는 거야? 저쪽 동네는. 제가 봤을 때 김문수 후보도 힘들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막 겉으로는 여론조사에서 막 띄워주는 것 같아도 당내 입지가 없어요. 그렇죠. 당내 입지가 아예 없어가지고 지금 한동훈이 다시 돌아와서 평당원부터 뭘 할 수 있을까? 대선 후보 빼고는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야, 그럼 저쪽은 지리멸렬할 거라고 봐야 되나요? 나경원인가 그러면 또? 권성동인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중앙대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을 누가 이렇게 짰는지 모르겠는데 네. 잘못 짰다고 봐야 되죠. 사실 대선이라는 부분이 저도 어떻게 가늠해야 될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전체 여당 내에서도 지지율 중에 1% 2%인데 그거를 띄워 올리는 건 또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왠지 이번에 대선이 펼쳐지면 막 서로 간의 혐오 정치보다 정리될 사람들 하도 많아서 정리되고 네. 있는 그대로의 실력을 좀 뽐내는 그런 대선판이 되기를 조금 희망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할 텐데 이게 조금 좀 그래요.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또 온갖 술주상 이런 것들이 난무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참 아무튼 네, 흥미진진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 해봅니다.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첫 번째 주제 우리 2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했습니다. 명태균 씨 쪽 얘기는요 한번 할 때마다 재밌어요.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몰라. 추가 마지막으로 네. 명태균 씨가 그럼 왜 이러한 행보들을 보이느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 처음에는 여당 가까운 쪽에서 명태균 씨 변호를 지원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나왔지만 관련된 정치인만 140명에 너무 많어. 윤 부부 관련된 녹취록만 수십 개다. 뭐 대선 주자도 줄줄이 걸려 있고. 그랬는데 여당 쪽 관계자에서 자꾸 변호사든 뭐든 서포팅을 해주려다가 그게 스탑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였냐? 명 사장이 이준석을 못 버리더라. 그때부터 좀 스탑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더 이상 힘들잖아요. 변호사 선임 유지도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민주당에서 그거 얘기를 했어야 됐다. 예. 그래서 지금, 자꾸 특검해달라고 민주당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노영희 변호사님한테도 조금씩 선을 대려고 하고 있고 박범계 의원한테도 지금 선을 좀 대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재밌어. 아이고. 법사위가 창원에 가서 그 열면은 명태균 씨가 그 창원 그 구치소에서 참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진짜로 기대가 되네요. 네. 이거를 왜 오늘 시점에서 꼭 얘기를 해야 되냐면 월요일 내일 검사 3인방 김건희 황제 접견했다는 3인방 서울중앙지검장 부패수사부장 차장 이렇게 헌재에서 탄핵 종결 변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4차장 검사 반부패 2부장 이렇게 해서 3명. 그래서 그들은 복귀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제일 먼저 정리하고 싶은 게 이 대목일 겁니다. 중앙지법으로 이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같이 알 수 있도록 오늘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딱 적당하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야 이거 참 재밌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또 다음 주가 기대가 돼요. 네, 볼만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밤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